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국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국기들은 추상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상징적인 프랑스의 국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이 프랑스의 국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의 국기들이 조금 비슷해 보이는 국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도 프랑스 국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하게 만든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국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거를 보게 되면요, 그냥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게 그냥 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프랑스의 국기인 걸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국기인지 뭐를 의미를 하는 건지. 자, 근데 사람들이 이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런 거를 자유평등 박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파리를 상징하며 흰색은 왕실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해석도 있고요. 여기서는 파란색은 프랑스의 정통적인 색깔로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얀색은 순수와 공화주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빨간색은 혁명과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국기들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 한 가지만 뜻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진짜로 예를 들어 자유평등 박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러면은 그냥 글자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색깔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비율로 이것을 나타내는지에도 좀 이게 국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국기는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근동이나 중남미나 아니면은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태국 같은 나라가 프랑스의 삼색기의 영향을 좀 받았죠. 자, 잠깐 보자면은 태국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면은 프랑스 국기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 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위에 있고 이제 반으로 나눠진 빨간색이 있는데, 태국의 왕실은 빨간색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태국인들이 흘린 피, 그리고 흰색은 순결과 불교, 그리고 파란색은 뭔가요? 네, 파란색은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개별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런 식의 국기들이 생겨났을까? 그전에는 가문의 시대였잖아요. 아직까지도 가문의 문양을 국기로 쓰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를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예전 시대의 국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문의 문양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자를 써놓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삼국지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막 이렇게 글자, 진나라면은 진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보면은 이게 꾸란의 구절이 네, 쓰여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칼은 그 헤자즈 왕국을 통합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세운 압둘 아지즈 왕이 추가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상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기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국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왕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가문을 상징하는 이런 문양이나 이런 그림, 이런 글자나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라에서 몇몇 나라 빼고는 가문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국기들을 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거죠. 자, 아까 프랑스 국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 국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왕정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왕의 나라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문양들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아일랜드 국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렇게 투쟁을 해오던 아일랜드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축하하면서 자기네들도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국기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아일랜드 국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녹색은 아일랜드 국민이 대다수인 로마의 가톨릭 교도를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개신교도를 상징하고요. 하얀색은 이 둘 간의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얀색은 평화, 뭐 이렇게 순결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영 제국의 국기에는 이러한 문양이 들어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원래 3세기 전에 이러한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뭐 요거를 대각선 십자가, 이 문양이 아일랜드를 예전에는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영 제국 국기인 유니언 잭에는 요 문양이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대영제국 국기는 아이언잭은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문양과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문양,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문양 3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대영제국 이런 국기 모양이 되었죠. 하지만 그 웨일스의 상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 살짝 나와 있지만 영국 영방을 구성하는 웨일스의 경우에는 이미 웨일스가 잉글랜드에 병합이 되었었기 때문에 유니언 잭에다가 이 웨일스의 그 표식을 따로 넣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웨일스의 상징인 붉은 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추상적인 것에 또 용이라는 좀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뭐 느낌을 좀 깰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문의 국가인 경우에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웨일스의 국기인데 이게 조금 들어가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그냥 유니언 잭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국기들이 유럽의 뭐 사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더 보자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녹색, 하양, 빨강인데, 이거는 여기 초록은 희망, 하양은 신뢰, 빨강은 사랑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예전의 역사들의 이런 국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지금 중동 국가의 그 국기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기도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어서 좀 중의적인 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의 국기를 보면은 딱 봐도 러시아 국기 위에다가 다른 문양을 올렸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 위에다가 뭔가를 얹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유럽을 벗어난 나라의 국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은, 자, 일단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도 영국 연방,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기에 유니언 잭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별이 그냥 아무렇게나 좀 그냥 예쁘게 해놓은 건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의미도 조금씩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칠각별, 그러니까 보통의 별은 육각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칠각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개의 주였기 때문에 그 육각별이었는데, 지금은 7개의 주와 준주를 포함해 가지고 7개라고 해요. 제가 자세한 뭐 경황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 사실은 요것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남반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보이는 남십자자리를 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그 대영 제국의 땅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뉴질랜드의 국기를 한번 보면요. 자, 뉴질랜드의 국기는 사실은 뭐 모르고 보면은 뭐가 호주 국기고 뭐가 뉴질랜드 국기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차례대로 보여줬으니까 이게 그렇지, 동시에 보여주고 뭐가 어느 나라 걸까요 하면은 못 알아맞힐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어쨌든 같은 포맷에 여기는 다른 색의 별이 4개가 있죠. 자, 같은 거는 일단은 이 뉴질랜드의 국기에 있는 요거는 사실 이것도 남십자자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남십자성은 제가 알기로는 별이 그냥 4개예요. 근데 호주 거는 또 5개죠. 그래서 이 국기 자체가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 별의 위치, 크기 이런 것도 사실 꽤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십자성에 대해서 4개의 별이다, 뭐 5개의 별이다 이렇게 보는 또 관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고 들어가고 그 나라 사람들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냥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1차원적으로 했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글자 자체를 써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게 누군가의 나라나 누군가의 뭐 가문의 국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통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추상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현재는 국기로 쓰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추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글자가 아니고 뭐 일기나 아니면은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그냥 딱 보여지는 이미지를 표현하다 보면은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는 이러한 가치를 조금 더 좋아하고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단색화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반대의 법칙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런 기본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하다 보니까 저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 법칙을 화면에다 담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시대별로도 국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에 따라서 그림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나를 나타내는 국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국기라기보다는 뭔가 나의 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상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기가 변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추상화를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좀 되게 이렇게 뭔가 미술시장에도 없는 개념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국기가 생겨나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이런 추상적인 국기로 바뀌어가면서 추상화도 같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기와 추상화를 연결을 해서 추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